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울진에서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뵈가지고 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예. 더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CT 예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차는 저만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름은 김대성이라고 하고요. 좀 나이는 52세 됩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저희 선생님한테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받고 정말 기적같이 금방 좋아져 가지고요. 계속 건강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환자분 치료받은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형 간염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간암이 아마 생겼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2018년도 3월 달에 요 처음 생긴 간암에 대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 병원이었고요. 그리고 괜찮으셨는데 이제 왼쪽 골반뼈 쪽에 이제 전이를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골반 쪽 전이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추가로 또 받으셨죠. 예. 그리고 조금 옮겨서 골반 옆쪽에 이제 치골뼈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또 아마 암이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BRT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양성자 치료까지 양성자 받으셨고, 치료까지 그래서 뼈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방사선 치료 반복, 그리고 뭐 양성자 치료 이렇게까지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보니까 폐전이가 있어서 예. 렌비마 치료를 시작하셨던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아마 뼈전이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방사선, 양성자 치료로 치료하시다가 폐전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신 질환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표준 치료였던 렌비마 치료를 아마 그 전 병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니까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예. 한 1년 넘게 치료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폐전이가 아마 악화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넥사바를 시작을 하셨는데 막상 넥사바는 좀 저희 환자분들의 좀 전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하셨는데 부작용으로 중단을 하시면서 병도 악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넥사바는 어떤 부작용이 있으셨나요? 온몸에 붉은 반점 붉은 생기고요. 반점, 네. 그다음에 가려움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붉은 반점 정도가 아니라 손발 껍질도 많이 벗겨지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네, 중단하고 중단하셨고. 이제 스티바가 약으로 스티바가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는 스티바가로 치료를 하셨고 한 7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폐전이가 다시 악화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스티바가 할 때는 부작용도 굉장히 심했고요. 심했고. 예,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걷지를 못할 정도로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부작용. 마지막에 이제 남은 약은 이제 면역요법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차병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 달부터 저희 쪽에서는 여보엽디보라는 면역항암제 2가지 들어가는 병합 치료를 했었고요. 처음 오셨을 때 AFP 수치가 6만 8천이었어요. 엄청 높았죠. 그래서 아마 폐전이가 계속 커지면서 수치들이 꽤 높았고, 저희가 여보엽디보 3주 간격으로 4번 하고 나서 6만 8천이었던 암 수치가 53까지 떨어졌어요. 치료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있었고, 그 뒤로 2년 이상 옵디보 이제 단독 치료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폐전이는 거의 좋아져서 지금 영상학적으로는 안 보일 정도고, 암 수치는 측정이 안 되는 1.3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영상학적으로 완전 가내고, 저희가 2년 정도 되면 제가 펫 CT도 찍어보고 뭐 MRI도 찍어보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기로는 뭐 뼈 쪽으로 간 병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됐던 병변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폐 쪽 처음 오셨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폐병이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실 폐 쪽으로 이렇게 뭐 수십 개의 병변들이 날라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암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2년간 옵디보 치료하고 나서 작년 말에 찍은 CT를 보면 뭐 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상학적으로는 거의 뭐 완전 관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앞에 게 렌비마나 넥사바, 스티바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항상 좀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심할 때는 스티바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리를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면역 항암요법을 받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받고 있나 할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와서 그냥 주사 맞고 가는구나. 근데도 제 몸은 굉장히 좋아지고 그것도 급속도로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보의 옵티보는 치료 반응이 좋으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항상 모든 분이 좋은 건 아니고 한 30% 정도 환자분들이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고 이전에 면역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 이걸 다시 받으면 한 15% 정도. 근데 이제 처음으로 면역 항암 치료를 예. 받으셨기 때문에 그 30% 안에 들었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나 진짜 이게 약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냐? 나 별 느낌이 없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면역 항암 치료 꽤 많긴 합니다. 저는 이게 뭐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다른 생각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찾아가지고요, 제가. 아마 한우 카페나 이런 인터넷 카페 같은 것들 글 보시지 않았을까요? 간암 검색하다 보면은 교수님도 솔직히 많이 떠요. 사실은 병원에서 면역 치료하는 거지 하려고 입원 일자까지 잡았다가 접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3일에서 4일 동안 진짜 수많은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사병원하고 교수님하고 모든 걸 진짜 그 짧은 시간 거의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진짜 입원하기로 했는 날 소견서를 받아서 그냥 저희들 바로 좀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 암 쪽 선생님 자료들 보면서 일단은 옮겨보자 하는 그 심정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한 4일 동안 진짜 휴대폰에 모든 검색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병원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 네. 치료 받았던 선생님들이랑의 의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오시고는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결과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여기로 올 걸 그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앞에 부작용도 너무 세서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지금 애기 아빠도 얘기했지만 이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을 거의 못 느꼈고 2주에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거의 중간에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치료를 받았으면 중간에 그 힘든 걸 안 했을 텐데 그 걱정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료받고 수치가 갑자기 확 내려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느낄 때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가족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오셨으면 이 치료를 바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저희는 이제 면역 항암 치료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그 치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여보의 옵디보는 처음 4번은 여보이랑 옵디보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주 주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사전 신청 받은 방법이 2주에 한 번씩 옵디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울진에서 2주에 한 번 여기 오는 거 다리도 사실 아직 좀 불편하시고 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뭐 운전할 때는 네. 뭐 불편한 걸 못 느끼니까 직접 뭐, 운전해서 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울진에서 오면 저 옛날에 한 번 갈 때 한참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아, 그 정도면 되네요. 예. 그래도 꽤 먼 거리네요. 2주에 한 번 오시고. 하고 나서 항암 치료 받고 운전해서 내려가는 거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어떠세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맞으니까 관절통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불편하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부분은 그 없습니다. 전에는 관절통이 없으셨는데 오래 맞으시면서 이제 조금씩 예, 올라오고 있는 예. 건가요? 예. 그 제가 솔론도 드리고 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거 먹고 솔론도는 먹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도움이 되고요. 예. 네. 이게 아마 면역 반응이 세게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거 조금 낮출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가 좀 약하게 썼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드시고 계시죠?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나타났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는 크게 뭐 신체적으로는 못 느꼈는데 수치상으로 네, 나와서 이제 거기 이제 진료를 받게 이게 됐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치료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가서 이걸 발견하면은 환자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예. 나중에는 한 3달에 한 번씩 호르몬 검사를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보이면 미리 그냥 약을 드립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면역 항암 치료에서 효과 좋으신 분들의 사인 중에 하나가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티센트릭 아바스틴도 그렇고 여보의 옵디보도 그렇고 예. 다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약만 꾸준히 잘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 그냥 좋은 사인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반뼈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홈트 했었습니다. 턱걸이 기계 하나, 턱걸이 운동하는 거 사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아령 같은 거 무게별로 이렇게 사가지고요. 집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식단 조절은 채소 위주로, 과일이나 이 위주로 제가 먹고요. 갈수록 고기 같은 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고기 거의 안 먹고, 그다음에 설탕 들어가 있는 거 잘 안 먹고, 밀가루 그런 것도 좀 안 먹고 있습니다. 고기 다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 일반적인 거 다 드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환자분은 병이 거의 없어진 정도라서 거의 일반인에 준해서 본인 관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아무것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라도 본인이 평상시 좋아하셨으면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환자분은 건강 관리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겠지만 자기한테 잘 맞는 약을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 저처럼 꼭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고 잘 치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치료 힘드신데 울진에서 여기까지 2주마다 한 번씩 오는 거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꾸준히 지금 한 번도 안 빼고 제가 알기로는 오셨거든요. 그래서 치료 결과 너무 잘 좋은 결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조만간 2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아마 치료 종료할 시점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과 상의해서. 그 이후에도 근데 간암은 함부로 완치란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언제든지 또 남은 간에서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 계속 하셔서 지금처럼 좋은 성적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